이렇게 보면 03강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03강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막이라는 거, 물론 벽하고 다른 거 맞지? 그치, 세포벽하고 완전히 달랐다. 그럼 복습 타임으로, 세포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벽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뭐 있지? 누가 짓는 세포벽? 식물이 지닌 거? 그렇지. 셀룰로스. 또 수영 또 뭐 있지? 펩티도 글리칸. 펩티도 글리칸. 누가 지녔어? 세균. 원핵 생물들. 세균들. 또 뭐 있지, 하윤아? 키틴질. 그렇지. 키틴질은 누가 지녔지? 균계, 버섯, 곰팡이, 이렇게. 균계, 얘들이 지닌 거.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세포병 말고 세포막으로 할 거란 말이야. 세포막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인지질, 이중층이다. 그리고 엔드, 막,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맞지? 사실 맞음. 인지질, 이중층. 그런데 왜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있었을까? 인지질 얘들 어떻게 생겼어? 인지질?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유성, 소수성. 그리고 밑에 꼬리 부분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게? 탄소나 수소 같은 거. 탄소, 수소.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면 나중에 화학 시간에 또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석탄, 석유 얘들처럼. 그래서 기름 성분. 잘못한 거 맞지? 친수성.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쓰기? 친수성. 친유성.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게 친유성이 다른 말로 소수성. 근데 왜 얘들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냐? 기억하나? 세포는 안쪽에 뭐가 많아? 물이 많아. 세포는 밖에도 물이 많아. 세포는 세포의 안팎 모두 물이 매우 풍부한 조건인 거야. 근데 왜 세포의 안과 밖이 모두 물이 풍부합니까? 내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세포가 있고 그 옆에 세포가 있을 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여기도 어떻게 바짝 말라있는 게 아닌 거라. 그래서 수분이 많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세포의 안쪽에도 물이 많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여기에도 물이 많아. 물이 많아. 그러니까 물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아이고야 친수성들이 밖으로 있어야 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네. 요거 하나를 봤을 때 이렇게 물 많은 쪽, 물 많은 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나? 그래서 이중층이다. 말 그대로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보고 친유성 부분이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구조이다. 그래서 친유성 부분이 마주보고 그리고 친수성 부분이 양쪽 바깥쪽으로 세포 안쪽과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 됐지? 그러면 너희들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대충 그리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인지질 사이로 이렇게 막단백질이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얘는 통과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통과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인지질하고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그냥 툭 박혀 있기도 해. 이해되겠나? 그러면 얘가 막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이것처럼 통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박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거야. 단백질이
표면에 올려져서 얹어져 있는 것까지 있더라. 그럼 결국은 어쨌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겠다. 이해됐나?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건 거야. 쌤, 세포막이라는 게 혹시 어떤 기능을 하기에 이렇습니까? 라고 된 거지. 세포막의 기능은 쌤 일단 4가지로 이야기할게. 하나, 둘, 셋, 4가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안과 밖을 분리시켰지. 그리고 아무거나 드나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얘가 할 것 같아.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형태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보호한단 말은 안 좋은 거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호하는 기능이 되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맞지? 그럼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도 해. 신호를 전달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면에 박혀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얘들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세포한테 전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 하게끔 이런 것들도 한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세포막의 기능이 있고 세포막에 막단백질 있지. 막단백질 기능이 또 있단 말이야. 책에 잠깐만 보면 너희들 거기 세포막이라는 게 있다. 인지질 이중층이다. 안쪽과 바깥쪽에 있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야. 그럼 관로 2번에 보면 세포막의 기능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막단백질의 기능이 있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자. 세포막의 기능이 있는가 하면 막단백질의 기능이 있는 거야. 자, 3번째. 막단백질. 얘들이 기능이 있다. 이거 역시 몇 가지? 4가지. 물론 책에서는 이 세포막의 기능은 3가지로, 3줄로 있지만 결국은 4가지다. 그러면 막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1, 2, 3, 4 이렇게. 막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 1, 2, 3, 4. 일단 신호를 전달을 해준다. 여기 것처럼. 세포막에 요거 신호 전달 인지질이라는 게 아니라 막단백질이 신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2번째 보니까 물질 운반 이런 단어 쓴 거 맞나? 물질 운반. 물질 운반. 그러니까 최대한 용어를 그대로 외우는 거야. 신호 전달. 물질 운반. 이렇게. 이제 효소로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3번째 보니까 효소로 작용 이렇게 돼 있지. 단백질은 효소, 그러니까 실제로 막단백질이면서 얘면서 효소로 작용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안쪽에서 효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뭐라 돼 있어? 세포 인식? 그게 무슨 말이지? 세포 인식,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인식, 어떤 물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세포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센서 같은 느낌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있다.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신호 전달하고 이거 인식하고 다른 거 맞나? 신호 전달은 받아서 전해주는 걸로 될 거고. 맞지, 그지? 얘들은 인식, 내가 알도록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 거. 운반을 하게 하는 거. 알겠지? 이렇게 막단백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생님 봤을 때 하나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왼쪽 위에 그림 보이나? 혹시 육각형짜리 이렇게 쪼로록 붙은 거 보이지?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각형은 포도당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설마 포도당이 적혀있는 탄수화물로. 됐지? 밑줄 합니다. 그림에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뭐 하냐면 그 위에 싹 설명 있지. 둘째 줄에 보호하거나 세포를 인식하는 데 관여한다. 얘가 막단백질에 붙어있는 누가 탄수화물이 있다가 적자. 탄수화물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얘를 때로는 보호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인식하는데 관여하기도 한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얘들한테 세포 인식 3개급 밑줄 했는 거 맞지? 그치? 탄수화물이다. 육각형으로 연결된 얘들이 줄줄줄줄줄 붙어있는 것들이 있다. 보호한다.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또는 자, 그림이 하나 더 보고 난 뒤에 할 건데 오른쪽 아래쪽에 동물 동그라미. 동물세포는 세포막은 혹시 너 콜레스테롤 동그라미 거기에 보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여기 뭐가 박혀있지? 거기 거 보니까 쌤이 봤을 땐 이렇게 생겼던데 육각형 하나에 또 육각형 하나에 또 육각형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거든? 그리고 그 옆에 오각형 이렇겠나? 그래서 육각형이 어디를 여기를 공유하고 여기를 공유하면서 육각형 그리고 이쪽에 공유하면서 오각형 혹시 생긴 모습은 봐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기 위해서는 중심 원자가 탄소 정도 돼야지 팔이 4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아 이거 이름 뭐라고? 스테로이드. 언제 들어봤지 스테로이드? 지질 중에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중에서 특히 누구? 어른들이 신경 쓰는 거? 콜레스테롤 들어봤지? 콜레스테롤 몇 개? 4개의 고리 모양으로 한 스테로이드.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 어디 들어있다? 어른들 보면 맨날 콜레스테롤 신경 쓴단 말이야. 그 이유가 얘가 세포막이 함께 있어. 식물건 아니야. 식물건 아니고 동물 거거든. 그래서 얘가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콜레스테롤들이 있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지. 혈관도 세포니까.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거기 둘째 줄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 밑줄.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동물에는 누가 있으면서 스테로이드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있으면서 세포막의 유동성 여기에 조절에 관여한다.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뒤에 거 보고 필기할 시간을 줄게. 뒷페이지 살짝이 넘겨봐봐. 뒷페이지 살짝이. 왜 쌤이 책으로 자꾸 하라면 외울 게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책에 있는 거 최대한 순서대로 외워야지 내가 하나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뒷페이지 보면 세포막에 이렇게 있다. 유동 모자이크막 셋째 줄에 적혀 있을걸? 셋째 줄에 유동 모자이크막 이렇게 돼 있지.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 잠깐만 여기 유동 무슨 말일까? 흐르듯이 움직이는 이렇게 된 거라. 유동성 흐르듯이 움직이는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 처리 알지? 그치? 똑같은 화면인데도 여기 네모 칸처럼 된 거. 그러면 세포막이 우리가 생각하면 딱딱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움직이는 거야. 퍼즐 조각처럼 왔다 갔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들어봤지? 전기 자동차도 되고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도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쌤님은 사실 이걸 먼저 들어봤어. 세포융합. 어떻게 했냐면 생쥐의 세포하고 유구세포하고 사람의 세포하고 물론 뭘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세포막이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진짜 움직이는 거 맞나 해서 생쥐 세포의 거에다가 형광물질을 갖다가 부착을 시켜. 왜 너희들 그 앞에서 자기방사법 있었지? 근데 자기방사법은 조금 방사선 나오니까 안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즘은 형광물질을 많이 처리해. 근데 옛날에도 하긴 했었는데 생쥐 세포에다가 형광물질 처리한 거하고 사람의 세포에다가 형광물질을 처리를 했는데 거기 그림에 봐봐. 하나는 빨간색 형광물질, 하나는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형광물질을 붙여놨어. 그래 놓고 인위적으로 반쪽은 생쥐 거, 반쪽은 사람 거 대로 세포를 붙여놨거든. 조금 있다가 여기 있던 막단백질들이 형광물질들이 막 움직여진 거야. 뒤섞인 거지. 그치?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단단한 것 같지만 얘가 실제로 딱딱하게 고정된 게 아닌 거라.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 연예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 옆에 팬들. 그치? 우리 팬? 그치? 연예인들 엄청 좋아하긴 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긴 하지만 이 사람은 공연하러 가긴 가야 되잖아. 그 차를 비켜주긴 하지.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있지만 비켜서 차 가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인지질도 단백질도 하나도 고정된 건 없다. 얘가 핵심인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세포막은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고정된 상태이다 아니다? 고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겠나? S. 빠르게 한 번만 체크할까? S. 그래서 용광물질이 마구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본 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 보기 전에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느냐? 도대체 뭐로 되어 있고 걔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딱 두 가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인지질은 친수성 머리, 소수성 또는侵入성 꼬리가 있다. 세포막의 기능이 4가지, 막 단백질도 4가지. 단백질마다 좀 다르긴 하고, 그리고 때로는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막도 있더라. 걔들은 인식 이런데 관여하거나 아니면 살짝이 코팅하듯이 해서 보호하기도 하다. 그리고 식물한테는 없단다. 세포막의 콜레스테롤. 동물한테 특히 그 혈관세포 콜레스테롤 중요하다. 그래서 4개의 고리 형태로 생겨있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유동 모자이크막 구조. 구조 자체가 딱딱하게 고정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움직일 수가 있다. 누가 움직여요? 단백질도 움직이고 인지질도 움직이고 모두 다 움직일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선택적 초과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가 영화관에 갔는데 만약에 공포물이거나 아니면 뭐 되게 잔인한 장면이 많거나 이러면 나이 제한 있잖아. 맞지? 근데 티켓팅 할 때부터 신분증 확인하나? 거긴 그냥 티켓팅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가서 앞에 왔을 때 부모 동반 몇 세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맞지? 그치? 그러면 딱 입구에서 출입을 조절하더라. 그러면 세포 선택적 투과성. 벽은 출입을 조절하지 않아. 세포막이 선택적으로 야 너는 갈 수 있고 너는 못 가고 너는 이쪽은 못 가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물질의 종류 따라 갈 수 있는 경로가 루트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 루트가 몇 가지냐면 다시 1가지, 2가지, 3가지인 거야. 1가지, 2가지, 3가지. 어떻게 인지질 통해서 이동하는 게 있는가 하면 막에 있는 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 차이점이 우리한테 책에서 정리하기는 점점점 큰 입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지금 문 닫아놔도 안팎의 공기들이 약간 통하겠지. 맞지? 그런데 문 닫아놓고 쌩 움직일 수 있나 없나?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인지질이 아주 작은 기체 입자들 그리고 친유성 얘를 기름에 녹는 걸 뭐라 하더라? 지용성. 그렇지, 지용성 물질들. 그러면 막에 있는 그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건 얘들보다 조금 더 큰 거 또는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전하, 띤, 입자. 야, 이걸 갖다가 줄여서 이음절로 뭘 하면 좋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어깨 위에 붙이던데. 그렇지, 이온이겠지. 이온들은 단백질 통해서 이동이 있어. 근데 이게 있잖아. Na 플러스가 이동하는 단백질이 따로 있고 K 플러스 이동하는 단백질이 따로 있대. 여기 나도 가고 니도 가고 같이 안 써. 절대로 종류별로 다 달라. 우리 항원 항체 특이성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얘들도 같이 안 써요. 종류별로 다 다른 거라. 또 누가 있더라? 우리 에너지 내는 거. 밥 먹었을 때 에너지 내는 거? 포도당. 얘들. 수용성 물질들.
수용성 물질들 중에서 누구? 포도당, 아미노산. 얘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무슨 소낭은요? 소낭은 우리가 앞에 문제풀이 아직 안 했는데 문제풀이 할 때도 나오는데 소낭 통해서 이동하는 꽤 커. 그러니까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단백질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미노산 쫙 붙었지. 꽤 크단 말이야. 단백질은 고분자거든. 단위체들이 결합을 했는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 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주머니를 만들어.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이렇게 할 때 얘들 왜 가공, 운반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치, 가공, 운반 이런 얘기 들어봤는 것처럼. 그래서 소낭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될 거다. 됐나? 책에 위에 거 살짝 보면 1번에 선택적 추가성, B에 선택적 추가성. 첫째 줄에 물질의 종류와 특성 밑줄. 그래서 물질 종류가 어떤지 또는 기름에 잘 녹는지 물에 잘 녹는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 이동한 통로가 루트가 다르더라.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종류에 따라서 통과 방법이 오른쪽 끝에 인지질 이중층, 수송 단백질, 소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말 잘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백질을 물론 인지질 이중층이라 안 적었고 이 단백질 다시 뭐라고? 수송 단백질이라고 했지. 여기서 한 번만 일부러 적고 넘어갈게. 수송 단백질. 물질을 통과시켜주는 저 단백질도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거라. 수송 단백질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가 달라요. 달라요. 이렇게 두 개가. 이랬나? 그래서 이름이 하나는 통로 단백질입니다. 통로 단백질. 하나는 운반체 단백질.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 자,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쌤 생각하면 쉽게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션을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로션 액상으로 되는 거 그냥 찍자서 바를 수 있잖아. 아니면 왜 어른들 중 마스크에 붙이는 거 있지? 그치? 모양이 틀이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형태가 있느냐 형태가 없어도 되냐 그처럼 이게 통로인데 밑에 그림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냐? 단백질인데 이 통로다. 그냥 뻥 뚫렸어. 뻥 뚫렸어. 이온이 이동하는 거. 뭐 있으면 들어가도 돼. 있으면 들어가. 이렇게. 그치? 근데 오른쪽 건 뭐냐면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 자 육각형짜리 포도당이 오면 포도당이 쫙 통과할 수 있도록 포도당 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요렇게 변형되면서 밀고 해서 얘가 갈 수 있는 거야. 희한하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정말 밀도 있게 하나하나를 딱 우리가 생각해도 얘보다 이게 훨씬 더 클 것 같지 않아? 배율이 똑같지 않아서 그렇지. 맞지, 그치? 그래서 좀 다를 수는 있겠구나. 이온들 그리고 얘들 포도당들. 말 듣나? 근데 자 선택적 추가성에 책을 한번 봐봐. C에 보니까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잠깐만 이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에너지 필요한 것도 있는가? 이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선택적 추가성은 내가 조절을 할 거야. 조절을 할 건데 그냥 내가 뭐 알맹이 크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못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은 데서 적은 데 등등등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다시 한 번만 이야기할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고1 때 너희도 확산 배웠어 안 배웠어? 확산 배웠지? 그치? 상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던 기억은 나 맞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삼투는 물 분자의 이동에 대한 별명이라 생각하면 돼. 별명.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들은 다 그냥 삼투, 확산. 그런데 물에 대해서만 삼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서 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얘들아 어떤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 ATP 에너지 소모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쌤 진짜요? 에너지 사용한 건 절대 없었어.
확산과 삼투인데 둘 다 그러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데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들지.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경우는 힘들잖아. 자 수영아 그 내일 발표해서 이 단어 쌤한테 설명을 해줘. 오늘 힘들어 죽겠지만 밤새서 막 정리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난리 나겠지 그치? 이게 발표 점수를 따는 거라면 그치? 그 왜? 내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근데 얘들 같은 경우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건 좀 이따 강조하겠다. 삼투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물밖에 이동을 못해. 왜요? 구멍이 너무 작아. 구멍이 너무 작아서 물만 가고 딴 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농도 차이가 나는데 야 우리 같아질래? 과학은 물화생지 모든 부분이 다 그래. 같아질래? 평형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똑같아지기를.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데가 있으니까 물질이 적은 쪽으로 가는 거지. 얘는 물이 많은 데가 있고 물이 적은 데가 있어. 야, 너 왜 이리 물이 없어? 우리가 물 좀 줄게. 야, 너 왜 이리 물이 많아? 물 좀 줘. 이렇게. 이랬나? 어쨌든 물이건 물질이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겠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치? 그래서 에너지 쓸까 안 쓸까? 쓰지 않는다. 그럼 좀 항상 안 써요? 쓰는 데도 있어.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해줘. 능동수송. 능동수송. 자, 능동. 영어 시간에 능동태, 수동태. 들어봤지, 그지? 야, 내가 대가 치러서라도 갖고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겼지. 왜 대가를 치러서라도 갖고 가지? 정말 중요하니까. 혹시 능동수송에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았어? 우리가 신경, 전도, 신경 전달, 뉴런 사이에 뉴런의 세포막에서 맞지? 그러면 신경 전도할 때 그때 혹시 너희들 Na 플러스 그리고 K 플러스 펌프라 기억나?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또는 Na 플러스 통로 또는 K 플러스 통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 그치? 그 중에서 누구만 위에 거 펌프 딱 느낌이 아 에너지 공급해야 되겠다 같지? 그치? 요 녀석만 능동수송인 거야. 능동수송이다. 그럼 얘는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 단백질인 거야. 이동하는 거. 그럼 일단 너희들 그때 이미 통로 단백질 다 외웠어.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통로. 됐지? 그럼 우리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 운반체란 단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보면 된다는 거지. 이랬지? S. 그러면 Na 플러스 통로, K 플러스 통로. 이거 단백질. 맞아요. 단백질 맞기는 한데 이거는 확산이었어. 확산. 그냥 그 자리가 되게 불편하죠. 여기 오거나 해도 괜찮은데. 여기 올래? 응.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능동수송에 신경전도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란 말은 능동수송일 것 같고 얘들은 통로일 것 같다. 근데 혹시 너희들 Na 플러스 K 플러스 통로 하기 전에 세포막은 이게 많이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은 안쪽에 바깥쪽에 어디 나트륨 이온이 많지? 바깥쪽에. 난 어떻게 배웠냐면 야 나가 있어. 그래서 쫓겨난 게 나트륨인 거야. 이러나 나트륨은 밖에 굉장히 많아. 그에 비해서 안에는 몇 개 없어. 많다는 얘기로 그냥 크게 적은 거야. 그럼 그에 비해서 칼륨은 안에 진짜 많은데 밖에 조금밖에 없다? 밖에 조금밖에 없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야. 농도 경사가 유지가 된다. 이유가 뭐라고? 펌프가 있었어. 펌프가 여기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 이 사이에 있으면서 빼고 넣지. 나 좀 유치한데 옛날에 이름이었다.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하고 이런 이온 사이즈가 어때? Na 플러스는 11번이거든. 11번인데 Na 플러스 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잃었어. 그러니까 10번인 네온 사이즈로 이온이 작아.
근데 칼륨은 19번이거든. 19번이니까 어떻게? 아, 전자 껍질이 원래 4개였단 말이야. 근데 K 플러스는 전자 껍질 하나 잃었지. 그래도 3개째. 그럼 어느 이온이 더 크다? Na 플러스보다는 K 플러스가 더 큰 거다. 그치? 그래서 Na 플러스 몇 개 이동할 때? 3개 이동할 때 K 플러스 2개.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Na 플러스 2개 이동할 때 K 플러스 3개 먹어. 에휴, 좀 잘 못 적었지? 말과 다르게 작은 거고 큰 건데 맞지? Na 플러스 몇 개? 3개. K 플러스 2개. 그러니까 이게 포로 교환처럼 생각하면 돼. 포로 교환처럼. 그럼 어떻게? 아, 에너지 써서라도 Na 플러스 밖으로 빼주니까 Na 플러스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대가로 K 플러스 이렇게 2개 받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맨날 에너지 써가면서 이동시키니까 여긴 자연스럽게 많고 자연스럽게 많아졌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또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다. 혹시 너희들 ATP라고 들어봤어?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나? ATP? 그치? 우리한테 저장했다가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 그렇지. 생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원.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갖다가 세포 호흡으로 해서 발생한 에너지 이화작용해서 그걸 갖다 여기 ATP에 저장해놨대. 근데 ATP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지? 얘가 약자가 선생님 알기로는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이렇게 된대.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 하는 게 3, 포스페이트 하는 게 인산기. 지금 그 아데노신은 뭐죠? 이게 중요해. 아데닌에다가 누구? 자, 질문이다. 리보스일까? 디옥시리보스일까? 너무 긴 거 별로다. 리보스다. 리보스. 지금 힌트 줘서라도 정답이 나오게 했던 이유가 묻거든. 묻거든. 혹시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지?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1대1대1. 맞지? 그거 할 때는 이게 리보스라서 RNA일 거였고 디옥시라이보스. 그러니까 너 리보스 라이보스 하지, 그지? 디옥시라이보스라서 DN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데노신, 인산, 당, 염기겠지. 우리가 염기, 아데닌이라 어떻게 생겼어? 첫 시간에 이해할 때. 염기였대. 혹시 참고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기억나나? 모든 책에 보면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인데 아데닌, 구아닌은 육각형에 오각형이 붙어 있고 사이토신, 타이민은 육각형으로 붙어 있고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항상 염기 사이 거리는 일정한 거야.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언제 어떻게 썸을 키울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데닌은 좀 크게 생겼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음에 수능이 날 때도 혹시나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염기에다가 날씬하게 음양처럼 볼록한 거 들어간 거 이렇게 하면 얘가 아데닌, 구아닌 형태고 얘가 사이토신, 타이민 형태래. 이것도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 이랬나? 그래서 아는 사람 많이 써보는데 아데닌, 라이보스, 인산 했을 때 인산,
오각형의 당, 그리고 여기에 염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인산당 염기되는 거, 요거 뉴클레오타이드. 누구 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있었었거든? 기준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나? 이렇게 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 고에너지 인산결합에서 인산기 더 붙어 있었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다음 시간 보면 알 거다. 이해겠나? 여기 요 부분 뭐냐? 당하고 인산하고 붙은 건 아니야. 인산과 인산이 붙었을 때 요때 요거하고 이름은 고, 에너지, 인산, 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얘들이 끊어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생미 이렇게 떠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놓을 거다. 이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당은 1억 원짜리 수표야. 근데 1억 원짜리 수표 가지고 빵 사 먹을 수 있겠나? 거스름돈은 안 준대. 마트 갔는데 1억 원 내놓고는데 거스름돈 줄 수 있겠나? 은행도 아닌데.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뭘 하냐? 포도당 1억 원짜리 가지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ATP를 만드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 ATP를 갖다 쓰면서 자르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낼 거다. 그러한 상황으로 쓸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물질 대사 얘기를 할 거거든. 다음 시간만 돼도 충분하겠네. 그때 할 때 다시 나올 거라서 쫙 다시 한번 정리를 했지. 그러면 이 ATP 어떻게 생겼다고? 인산기가 3개 있고 당이 있고 여기는 아데닌인 거야. 그때 묻는다는 거지. 어떻게? RNA의 당을 써야 돼. 요게 라이보스가 아니라 디옥시라이보스 하면 안 돼. 여기가 표기 방법이 바뀌어서 라이보스지, 그지? 너한테 리보스 안 하고 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DNA 거하고 똑같다 하면 큰일 나는 거라. 이해겠나? ATP는 RNA하고 똑같은 당을 쓰더라. 그래서 라이보스 이렇게 되는 걸로. 자, 확장해서 참고로 많이 갔는데 일단 내가 봤었을 때, 자, 잠깐 온대 책에 봤을 때 47쪽을 할 거거든. 47쪽. 쓱 한번 구경을 하니까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런 얘기가 있지. 들어본 것 같다. 그거 할게. 이랬습니까? yes. 그러면 이 부분 좀 지우고 6번 우리한테 확산이 있다. 확산. 아까 확산할 때 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인지질 이중층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단백질 이용할 수가 있다. 근데 막단백질을 2가지 형태로 무슨 단백질? Na 플러스 K 플러스 통로 단백질. 또 다른 하나는 포도당 이동할 때 운반체 단백질. 이름 기억하기. 책에다 운반체 동그라미. 통로 단백질은 외워질 거야. 그러니까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지금 6번에 확산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일단 확산의 특징은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질이 이동을 한다. 용질이 어디에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많은 데서 용질 적은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건 아니란 거지. 이해됐나? 그러면 확산. 이 확산에 2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놓고 이야기할게. 자, 세포막 안과 밖의 안팎의 농도차.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면 이동을 잘 하겠지. 그치? 그래서 안팎의 농도 차이가 점점점 커지면 여기가 세로축이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쫙. 얘는 특징이 굉장히 느려. 느린 데 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도는 농도 차에 따라서 비례하게 증가. 근데 이런 게 있었다. 이 빨간색에 비하면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른 거라. 똑같은 농도 차이가 나도 와 얘하고 다르게 엄청 빨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하지만 얘는 한계가 있네.
그 다음에 더 이상 빨라지지 않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위에 거, 밑에 거부터 이야기하고 위에 거 나중에 이야기할게.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B는 막단백질 통해서 하는 거다. 막단백질 통해서 하는 거다. 무슨 확산? 촉진 확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지. 우리가 지금 뭐 다이소 또는 마트 이런 데 가면 자율 계산대가 있고, 그치? 아니면 계산원 캐셔가 계산을 해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치? 만약에 내가 이런 상품을 많이 샀어. 많이 샀는데 내가 자율계산대 하면 난 안 익숙하니까 버벅거리면 살 건데. 그치? 근데 캐셔가 하는 데 가면 그분은 능숙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맞지? 그런 의미로 캐셔가 있는데 누구 도와주는 거 있는데 얘들이 촉진 확산. 하지만 만약에 코스트코 같은 데 따라가 보면은 와, 사람들 많을 땐 줄 쫙 서 있다고. 맞지?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는 거다. 왜? 계산대가 있더라도 계산원이 없을 수도 있거든. 점심시간 때 이럴 때 가면. 이랬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차이점이 B는 확실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런데 어느 한계 이상에서는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다. 이랬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증 중에서는 그냥 전반적으로 느리지만 계속 증가. 얘들 같은 경우 막단백질 통한 이동은 촉진 확산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어떻게? 속도 굉장히 빠른 편이다.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일정 농도 차보다 커지면 더 이상 증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 이미 앞에서 물질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지 않을게. 이해되겠지? 그래서 밑에 쓱 보면 우리가 안 한 거 같은 건 없어 보이지? 그치? 우리가 안 한 건 없는 것 같아.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뭐 수송 단백질 이런 얘기도 했다. 수송 단백질에 몇 가지? 홍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하고 넘어갈게. 오른쪽 플러스라네. 오른쪽 플러스라네. 혹시 물의 확산이라 돼 있나? S 밑줄. 물은 뭘 통해서 확산을 할까? 둘 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물은 크기가 매우 작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 밑줄 쫙. 인지질 이중층 직접 통과, 왼쪽에는 어디? 1번 적어두기. 소수성인 막내부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느리기는 해. 이러겠나? 그래서 느리다, 밑줄. 인지질 이중층은 직접 통과하지만 매우 느려요. 그래서 이 때문에 물이 다량으로 확산되는 특정 세포, 밑줄. 물이 다량으로 확산되는 세포에서는 아쿠아포린 가는 게 형성되기도 한대. 아쿠아포린, 밑줄.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해되겠나? 그래서 여기 참고 적어주다. 물의 확산. 물의 확산은 뭐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쿠아포린, 수용에 있는 거니까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요거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랬지? 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니까. DPH 넘어간대? DPH 넘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3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단 확산 ATP 쓰지 않겠다 라는 게 있었었고, 7번 3투. 너희들 3투 언제 들어봤어? 중학교 때 들어보지 않았나? 중학교 때? 언제 들어봤지? 사실 중간 때
뭐 하여튼 중학교 때 계속 들어봤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추에 소금 뿌리면 숨이 죽는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같으면 엄청난 걸 사고를 쳤어. 어릴 때 엄마가 한약을 줬는데 못 먹기시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먹고 바람 쐬는 척 하면서 나와서 항상 화단에다 뿌려버린 거야. 화단에 특정 나무에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나무니까 잘 자라라 이러면서 니라도 먹고 잘 자라. 어느 날 학교 때 갔다 오니까 집에 막 그 수리하시고 뭐 이렇게 정원 사고 하고 계시는 거야. 보니까 뜨끔한 거야. 걔가 비실비실비실 죽어가더라고. 결국 안 좋아져서 엄마 아빠 불러서 땅 파고 딴 거 심는다고 하고 이제 알지? 범인 내였지 뭐. 몰랐어. 난 야가 그냥 잘 자라라고 줬는데 한약을 준 거야. 그러면 흙이 있고 식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식물은 흙한테서 뭐 받아야 돼? 물 받아야 돼. 맞지?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얘가 고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어떻게? 니는 물도 없나? 이러면서 얘가 물을 준 거지. 말라 죽은 거야. 난 그때까지 몰랐어.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나무니까 네가 잘 먹고 내 대신 좀 쑥쑥 커라 이랬는데 역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지. 그러면 흙에서 식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얘가 농도가 지나면 안 돼. 그래서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거라. 얘가 저농도고 식물이 생물체니까 얘가 고농도인 거야. 아유, 왜 이래 물이 없어. 내가 물이 많거든. 내가 물이 많으니까 아유, 너희들 물이 부족해 보이네. 내가 좀 줄게 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쌤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들을 때 와, 이놈은 웃기네. 왜 나던 데서 높은 데로 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거야. 왜? 여기도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적어줘. 반, 투과성, 막인 거야. 반, 투과성, 막. 얘는 구멍이 매우 작아. 매우 작은 구멍이 있는 막인 거야. 그래서 물 오케이? 너는 통과해도 돼. 딴 애들 너가 안 돼. 너무 커. 너는 이동할 수 없어. 제약이 걸린 거지. 그래서 같아지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해되겠나? yes. 그러면 삼촌은 그럼 쌤 에너지 써요 안 써요? 안 써. 물 많은 데서 물 적은 데로 이렇게 가는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오케이. ATP 에너지 안 써도 간다는 얘기죠. 그쵸? 안 써도 갑니다. 그래서 삼투는 별명으로 물을 확산한다. 네, 근데 이 삼투를 책에서 희한하게 관이 하나가 있어. 자, 쌤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우리 통합과학 할 때도 문제에서 이런 거 있었다, 그지? 통합과학 할 때도 자 이제 까먹었겠지만 이렇게 U자형으로 관이 있어. U자형으로 관이 있는데 이 U자형 관에 이게 반, 투과성, 막인 거야. 야, 물은 되는데 딴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치?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일단 같은 양이 있었어. 물론 물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애들이 있었는데 몇 개만 그렇게 얘가 용질이 별로 없고 여기 용질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그럼 농도가 같아져야 될 거잖아. 공평해야 될 거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큰 입자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멍이 매우 작아서. 그래서 물 정도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물 이동을 하겠지. 그럼 얘를 봐. 이렇게 물이 나 갈래. 이쪽으로 갈래.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 그게 삼투압인 거야. 물이 이동하려는 힘. 이게 삼투압. 네, 그럼 이게 물이 이동하는 힘이 보여야 측정을 하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다. 나중에 화학
뭐 조금 더 했었을 때 그때 나올 건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투과성막의 경계로 실제로 해도 물 분자 이동이 있을 거거든. 근데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고농도잖아. 여기가 저농도잖아.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갔겠지. 맞지? 물이 가고 땅금 이동 못 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둘, 넷, 여섯, 와우. 그럼 이렇게 물이 확 줄어들고 물이 확 늘어난 거라.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농도가 균형을 이룬 것 같다. 농도가 균형을 이룬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 그치? 이럴 때 보니까 이제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던 거였는데 이렇게 한다. 아래쪽에 보조선을 꺼. 아래쪽에 보조선. 여기 물이 훨씬 높지? 맞지? 왜? 너희들 중학교 때, 자, 요건 안 적어도 된다. 중학교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여기다가 수온을 놔두고 소리채비 할아버지가 1m짜리 유리관에다가 수온을 가득히 채웠어. 가득히 채웠는데 기억나나? 갑자기 그 수온 내려가는 거? 수온이 내려가고 그 위에 누가 들어갈 여지는 없었어. 여긴 진공이고. 그래서 수온이 쭈르륵 내려가서 어떡하지? 왜 자꾸 내려가지? 근데 얘가 몇 센치? 76cm 딱 되고 난데 고정인 거야.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야. 이상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수온의 무게와 옆에 공기가 누른 무게가 똑같을 때까지 균형 잡힐 때까지 수온이 쫙 내려온 거지. 시소 타듯이. 근데 수온은 밀도가 상당히 크거든. 밀도가 상당히 커. 그래서 밀도가 어느 정도 되면 13.6 이 정도 돼. 물의 13배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로 이야기하면 이제 10m, 공기 1000km 뭐 이런 얘기가 중학교 때 있었단 말이야. 다 외웠었는데. 그때 수온 76cm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공기는 안 보이는 거지만 얘들 힘이 똑같은 데서 멈추는 거야. 그럼 얘들도 사실은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지? 아니야. 물이 어떻게 이동했냐면 야 내가 주라는 법이 그래 좀 더 줄게. 내가 많이 줄 때 니도 좀 주기는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겉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사실 양방향의 물은 다 이동을 했어. 왜 우리 화학 평형할 때 있었잖아. 그치? 화학 평형할 때 정반응 역반응 다 일어나. 누가 빠르냐 느리냐가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오른쪽 가는 게 더 많으니까 순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순이동. 그러면 오른쪽 가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결국 높이 차이가 났지, 그지? 그러면 요거 수온기둥 그거만큼 공기가 누른다 그랬지. 그러면 얘 이만큼이 아까 물이 이렇게 미는 힘이 있었는 거야. 삼투압이라고. 그만큼이 이거 무게만큼이야. 이거 무게만큼. 아까 수온 무게만큼 공기 압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랬나? 이 액체의 무게가 압력으로 작용할 건데 이 압력만큼이 어떻게 여기서 누르는 이 삼투압이랑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높이 차이가 원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쭉 높이 차이가 났지. 그치? 이걸 그러면 다시 눌러서 높이가 똑같게 될 때까지 힘을 주는 게 이 높이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 아까 봤을 때 수온기둥 요만큼이 수온기둥 요만큼이 일기압이다 하듯이 이 액체의 요만큼 무게가 바로 여기서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랬나? 지금은 아직은 너희는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고3 지나고 나면 대학생 되면 거의 뭐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을 배워도 2학년 때부터 전문가거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다 써먹어야 되니까 모든 게 다 정밀화되고 계산돼야 될 거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액체의 무게에 의해서 압력이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자, 책에 그 말이 있는지 쌤이 짚어줄게. 자, 혹시 제목에 일단 2번이 삼투지. 그치, 2번 삼투인데 왼쪽에 플러스라네. 반투과성막이라고 있나? 반투과성막. 요거 밑줄. 반투과성막은 미세한 구멍이야, 밑줄. 아주 미세한 구멍이기 때문에 작은 구멍으로 큰 입자는 이동을 못해.
아주 작은 입자만 이동을 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 물이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 달걀 속껍질 돼 있나? 아니면 셀로판 주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랬나? 달걀 속껍질. 왜 셀로판직 하는 거 알지? 비닐도 아닌 거. 비닐처럼 생긴 거. 그건 거야. 이랬나? 오케이. 오른쪽에 갔을 때 삼투. 삼투의 특징이 있을 때 동그라미 1번. 단투과 썩막을 사이에 두고 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 이렇게 했지. 밑줄 쫙 돼 있지. 물 농도가 높다. 이런 무슨 말이야? 물이 많다는 얘기야. 소금 안 돼? 물 농도가 높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농도로 하자? 저농도로 하겠지. 거기를. 이게 단어 잘 봐야 돼.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농도가 높은 쪽, 낮은 쪽 아니야. 물의가 동그라미인 거야.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 그러니까 거기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왜 이렇게 접근하냐? 그래야지 ATP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이라는 공통점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일반인들은 물이 적다, 저농도다 할 거니까. 충분히 이해됐나?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삼투압이라 됐지. 그치? 삼투압은 삼투가 일어날 때 끊고. 그러니까 여기서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반투가 썩막에 가해지는 압력인 거야. 됐나? 제일 끝에 압력 동그라미. 삼투가 일어날 때 압력이 삼투압이다. 이랬나? 그랬을 때, 그 밑에 그림 봐봐. 그림 봐봐.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왼쪽에 확실히 설탕 분자가 적어 보이고 오른쪽이 많아 보이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됐습니까? 그럼 중간에 여기 위에 거 보이나? 중간 그림 위에 거?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 물의 확산 동그라미. 물이 확산한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에는 아래쪽에 거 체크한다. 아래쪽에 뭐라 돼 있어? 삼투압 크기 이축. 삼투압의 크기는 평형 상태일 때 더 이상 물 높이가 변하지 않는 이 상태. 평형 상태 동그라미. 여기에 해당한다. 이 말 있나 없나? 밑에 높이 H에 해당하는 용액 기둥의 압력 돼 있나? 그치. 용액 기둥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에 의한 압력. 뭐 압력 계산하는 방법 원래 면적당 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만약에 동그랗게 돼 있었으면 이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단면에 작용하는 이 액체 무게인 거야. 그걸 갖다 용액 무게에 비례할 거고 그게 바로 무게에 의한 압력 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내용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삼투압 분명히 이렇게 미는 힘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로 계산이 가능하다. 용액 높이로, 용액 무게로. 가능합니까? 됐어. 그 밑에 거 쓱 봤어.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맞지, 그지? 자, 하나만 적고, 자, 참고 표시 또 있다. 이런 단어가 있단다. 원형질과, 그리고 원형질 반대말이 뭐지? 후형질이다. 후형질. 후형질. 원형질은 살아있는 부분. 세포 중에서도 살아있는 부분이 원형질이야. 근데 후형질은 더 이상 생명활동이 일어나진 않아. 자, 너희들 머리카락 봐봐. 머리를 뽑으면 아프지. 근데 머리를 잘랐다고 아프나? 머리카락 자른다고? 아프진 않지. 그치. 그럼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목은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뽑으면 아픈 거고 여기는 이미 생명활동이 일어난 결과물로 만들었으니까 잘라도 아프진 않은 거고 그럼 생각해보면 지금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건 세포막. 생명활동이 이제 멈췄어. 단단해. 세포벽.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랬습니까? 후형질 세포벽.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부분은 아니다. 원형질 대표적인 게 세포막.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얘기했다. 원형질과 후형질이다. 과학은 웬만하면 용어가 대꾸된 용어가 상당히 많아. 그 원형질과 후형질인데 자 그러면 삼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시를 살펴본단 말이야. 세포에서 저장액, 고장액, 등장액
맞지, 그지? 그러면 일단 7번 해야 되나? 7번? 8번 애가? 응, 8번. 8번. 삼투 실험. 삼투 현상. 실험.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나는 이걸 원래 원하지 않는데 책이 제일 앞에 등장액이라서.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네?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머리가 바뀌었다. 말 바뀌었다. 아까 뭐가 다른데 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이쁘다. 자, 이렇게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 근데 차이가 뭘까? 바깥쪽에 까고 얘하고 농도가 똑같으니까 나가고 들어가고가 똑같다. 여기는 저장액, 바깥쪽이 싱거워. 하면 물이 많다는 거지. 물이 많다는 거지. 어디? 적혈구 밖에가. 적혈구 밖에가 물이 많으니까 야, 너 물이 없어? 내가 말 줄게 하면서 조금만 빠지는 거야. 바깥쪽이 고장액. 적혈구 바깥쪽이 진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많이 빼줘. 근데 받는 건 별로 없어. 그럼 점점점 부피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했는 건 누구라고? 적혈구였어.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동물세포이고 세포벽은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얘한테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지. 맞지? 얘가 부피가 점점 커진다. 그러다 결국 한계선이 없는 거지. 뻥 터질 수가 있다. 그치? 그랬을 때 용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용혈. 적혈구니까. 혹시 너희들 적혈구 몇 차 단백질? 1차, 2차, 3차, 나선병풍 2차. 나선병풍이 쭉 구부러지고 덮였다? 3차. 헤모글로빈은 구부러지고 덮여진 거 4개가 모여서 헤모글로빈이었거든. 헤모글로빈 안에 헤모글로빈 안에 단백질 3차 구조자 4개다. 그러면 적혈구 하나는 그 헤모글로빈이 엄청 많은 거야.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얘가 뻥 터지면 헤모글로빈들이 쫙쫙 퍼져 나오는 걸 우리가 용혈이라 할 거다. 얘가 터진다 이 말을. 말되겠나? 풍선 터질 수 있지. 그치? 풍선 터질 수 있는데 이게 터짐. 이런 현상을 용혈이란다. 용어. 그러면 식물은 어땠느냐? 식물은 양파라든지 이런 거 하면 양파. 식물은 세포벽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세포벽과 후영질과 원형질 세포막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 세포막 안쪽에 누구도 있을 거다? 액포도 있을 거다. 액포. 여기 그림 보이나? 액포는 삼투압이라든지 수분량 조절에 관여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저장액에 들어가니까 여기 양파 세포벽은 그대로일 거야. 세포벽은 그대로일 거고 이 세포벽에 딱 달라붙어서 아이고야 옆으로 좀 가자 하고 있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요 액포가 좀 커진 거 보여? 물이 많으니까 거기 와서 수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액포의 크기가 좀 커졌구나. 요거까지 그림으로 확인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자 얘들은 이름 이거 외워야 돼? 그러면 고장액이지. 상당히 진하지. 그럼 얘를 이때 물이 이동하는데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적지. 그래서 일어나는 단어가 뭐라고? 원형질 분리. 오케이. 원형질 분리. 원형질 분리다. 원형질 분리. 그 원형질 분리는 아까 이것 때문인 거야? 원형질이 있고 후형질이 있다. 원형질, 세포막은 움직일 건데 세포벽이 움직일 수가 없을 거다.
그치?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물이 많고 들어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결국 세포막이 쭈글쭈글 작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벽인 후영질은 그대로 있고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었고 액포 눈에 띄게 작아지겠지. 눈에 띄게 작아지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확인되겠나? 자, 그럼 질문. 등장액의 이동이 있다 없다? 순이동은 없을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동이 있다. 오케이. 적어놔야 되는데 요때 물의 이동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안으로 들어오는 거 밖으로 나가는 아웃 인 같을 거다. 저 부분은 얘들 3투는 확산은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수능날 볼 수 있는 거. 됐지? 자, 생명과학에서 강조하던 건 다음 페이지 건 거야. 원래 예전부터 생명과학에서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49쪽에 재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3투에 의한 식물세포의 압력 변화. 그러면서 1번에 식물세포의 흡수력 이렇게 돼 있나? 식물세포의 흡수력 해가지고 무슨 밑에 보니까 3투에 의한 식물세포의 압력 변화 그래프도 하나 있고 그치? 그 뒷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있어서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딱히 없는 것 같아. 맞지? 동그라미 1번까지가 끝이다. 자, 너희가 기억해야 된 건 49쪽에 이거다. 흡수력은 너희가 생각하기엔 물이 들어오는 걸까 나가는 걸까? 들어오는 거. 그러면 이 흡수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삼투압 빼기 팽압. 사실 우리는 지금 삼투라는 것 때문에 식물세포에서는 압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혹시 느낌의 팽압이 어떤 것 같아? 팽팽하다 이 느낌이지. 맞지? 이런 거 사실은 빵빵하게 부풀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팽륜. 빵빵하게 부풀었다 그랬다가 터지면 용혈 이렇게. 아, 이제 여기서 쓸 거야. 여기 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식물세포는 별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동물세포는 재밌게 할 수가 없어. 왜? 저장에 고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나는 뭐 터져버리는데. 그래서 식물세포를 하는 거야. 식물세포는 고농도에 넣었다 저농도에 넣었다가 했었을 때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일단 제일 먼저 고장에게 식물세포를 넣어. 고장에게 식물세포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겠지. 맞지? 고장에게 식물세포를 넣었더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 상태 팽압이 높을까 낮을까? 팽압은 식물이나 동물세포 안에서 밖으로 미는 게 팽압이야. 팽압이 상당히 낮겠지. 그치? 사실 밀어낼 힘이 있나 없나? 없는 거지. 삼투압은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지. 맞지? 물이 들어오려는 힘, 여기서 바퀴 고장액이니까 굳이 이것도 들어오려는 힘이 없겠지. 근데 어떻게 하냐? 요렇게 담궈놨어. 이걸 갖다 짜잔 어디로 이사를 시켜야 되면 저장액에 딱 넣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이러나? 그러면 쭈글쭈글의 배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마트에 야채를 사갖고 가. 그래 놓고 야채실에 놔두고는, 아, 맞다. 야채 사다 놨는데. 했는데 보면 비닐봉지에 그냥 있을 때 상해. 며칠 후에 잘못 보면 물이야. 근데
어른들이 뭐 이렇게 텃밭에서 갖고 왔다 이러면서 야채를 좀 주시면서 신문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주시고 나면 3일 지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열어보면 상추가 이렇게 좀 쪽으로 말랐어. 말랐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물이 된 경우는 아니니까 물에다가 좀 얼음 물리는 담궈 놓으면 다시 팽팽하게 살아올라. 오케이? 그 상황이라고. 얘가 지금 밖에 고장액이 안 넣더라도 말랐다는 거지. 좀 시들시들 힘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갖다 어떻게 맹물에 넣어놨더니 팔팔하게 살아올랐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자, 그래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로. 일단 너희들한테 그래프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어.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나눠졌을 때 너희들 혹시 여기 경계된 부분 보여? 거기가 뭐라고 돼 있어? 가로축이 뭐지? 가로축이 적혀 있는 거 세포의 상대적 부피라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세포의 상대적 부피. 야가 원상태가 이만큼 1인 거야. 근데 이거 쌤이 냉장고 안에 건조한 상태에 좀 놔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식물 입장에서 분명히 냉장고 안에 건조하고 지는 수분 많았으니까 수분 빼준 거지. 좀 쭈글쭈글해졌겠지, 그치?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지금 이 상태다. 여기 있는데 얘를 물에다 퐁당 넣었어. 그 순간 어떻게? 물이 막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나? 맞지? 물이 아까 이렇게 봤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고장액에 넣어서 쭈글쭈글해진 식물의 지금 농도가 높아진 상태. 얘를 갖다 두고 시작을 할 거니까 얘가 식물인 거야. 얘가 식물이고 고장액이고 옆에 맹물이 있었으니까 이 물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겠지. 맞지? 그러면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 삼투압이 크겠나 작겠나? 농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높겠지, 그지? 그래서 삼투압이 높은 상태라고. 근데 세로값도 얘들아 삼투압인데, 자, 상대값이다. 지금 여기 그래프 3개인데요? 그래. 압력이 우리한테 어떻게? 팽압, 삼투압, 흡수력, 이렇게 찾을 거거든. 그래프 좀 삐딱해서 다시 한번 그릴게. 그래서 너희들한테 쭉 봤을 때, 세포의 상대적인 크기가 있을 거다. 상대적 크기가 있을 건데 원래 거보다 이게 원래 크기라는 거지. 그거보다 좀 수축된 상태. 걔들은 물 안에 넣었으니까 농도가 진하니까 물이 막 들어오려고 한다. 삼투압이 크다. 근데 얘들아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물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늦춰지겠지, 그지? 삼투압이 쫙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곡선에 빨간 곡선 보이나? 빨간 곡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팽압은 어때? 지금 이게 팽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원형질 분리된 거 말고 세포막하고 벽하고 원형질하고 후형질하고 딱 닿았을 때 막이 벽을 밖으로 밀어내는 이게 팽압이야. 이해됐나? 그럼 언제? 원래 정도 사이즈 와야지. 그보다 이제 커진다라고 하면 팽압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밑에 헷갈릴까봐 팽압. 팽압은 어떻게? 팽압이란 것은 세포막이 있다. 세포벽이 있다. 세포막이 세포벽 쪽으로 영차 미는 이 힘이 있지. 요게 팽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거. 이해겠나? 그러면 얘들 둘이 다 있어야 돼. 세포벽하고 세포막하고 접촉한다. 원래 사이즈 정도 되면 팽압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근데 원래 사이즈보다 빵빵하게 세포 부피가 부풀어야 되잖아. 이게 벽이 밀다 못해가지고 빵빵해지면서 원형질, 후형질 붙어있는 상황이지. 맞지? 그러면 한없이 커질까요? 그렇진 않을걸. 그 얘기가 여긴 거야. 팽압이 점점 커지거든요. 라고 해서. 그래도 밖으로 나가려는 팽압과 들어오려는 삼투압이 똑같아지면 그건 평형 상태가 되겠다. 얘가 평형 상태가 되겠다.
더 이상 물이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밑에 노란색이 팽압되는 거야.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 그리고 밖에서 안쪽으로 삼투압.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힘. 응? 이해가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을 기억을 해야 돼. 쭈글쭈글쭈글해진 상태에서 물에 탁 넣었을 때니까. 들어오려는 농도 차이 때문에 물이 많이 이동하다가 점점 풀면서 팽압은 커지고 삼투압은 농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맞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때가 그렇지. 최대 팽륜 상태. 내가 배추를 갖다 물에 담가둔다고 갑자기 배추가 1.5배 커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 팽륜 상태이다. 그러면 잠깐만. 삼투압은 식물이 물을 흡수하려는 거지. 그치? 흡수하려는 힘이야. 팽압은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지. 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밖으로 미는 힘이니까. 그럼 이게 흡수력은 그러면 들어오는 힘인데 반대로 얘는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잖아. 팽압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밖으로 들어오게 하는 요 차이가 요게 바로 흡수력이다. 흡수력이다. 그럼 잠깐만. 이 차이가 흡수력이니까 최대 팽륜 상태일 때는 흡수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최대 팽륜 상태는 흡수력은 제로고 최대 팽륜이라는 것 자체가 세포 크기가 최대겠지. 응? 이해되겠나? yes. 아마 이렇게 하면 다른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한 것 같아. 이 페이지에 거는. 이해됐습니까? 이게 뒤에 가면 계산, 그래프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해됐습니까?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가보니까 예티. 뭐라고 돼 있지? 에너지 사용하는 물질 이동 돼 있지. 능동수송. 됐습니까? 능동수송 이제 51쪽? 그 뒤에는 있어 없어? 없지. 맞지? 52쪽 하나가 있긴 한데 리포솜 크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리포솜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 있어? 엄마 아빠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렇겠지. 열심히 세수하고 나는데 두드려. 난 열심히 안 두드려서 그렇긴 한데 로션을 그냥 바르고 치우면 안 되고 열심히 두드린대. 저 피부 탱글탱글하신 분들 열심히 두드린대. 왜 두드릴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돼.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 대부분이고 막단백질이지. 그 로션 성분이 뭐냐면 태어났을 때 되게 탱글탱글하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갔을 때 쪼글쪼글 하잖아. 맞지? 사실 우리 쌤이 어릴 때부터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단백질 껍데기에 물 부어놨는 거다. 근데 이 물이 빠지게 되니까 탱글탱글했던 단백질은 그대로 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쪼글쪼글해지는 거지. 주름이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로션을 또 바르면서 이 로션이 친수, 친유성 부분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세포 안으로 수분을 넣고 싶은데 두드리면 친유성 부분에 인지질 이중층 통과해서 안으로 수분을 넣어주니까 두드리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리포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을 갖다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는 그 막 안에 쏙 넣어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넣어주면 인지질 이중층들이 이렇게 아까 유동성 모자이크잖아. 그치? 그것들이 좀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약물이라든지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쌤이 알고 있거든. 이해겠나? 리포솜 가는 게 그렇게 쓰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능동수송 얘기를 보는데 능동수송에 우리가 앞쪽에 쌤 식포작용 이런 걸 제대로 문제를 못 풀고 와서 이거 하고 얘기를 할 건데 능동수송은 사실 쓸 건 많진 않아. 몇 번이지? 9번? 벌써 10번이야. 능동수송은 일단 농도,
경사를 거슬러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농도인데 고농도 쪽으로 보내는 거야. 혹시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미역에 아이오딘이 풍부하다. 그래서 미역에 아이오딘이 풍부하니까 갑상샘, 타이록신, 호르몬 있지, 그지? 그 성분이 되는 아이오딘이 미역에 많이 들어서. 그래서 물질대사 촉진하기 위해서 생일날 미역국 먹었다. 사실 엄마가 그날 되게 피곤했기 때문에 물질대사 촉진하기 위해서 타이록신 만들어야 될 거니까 아이오딘을 공급하는 형태였다. 그러면 미역에 왜 그래 아이오딘이 많냐? 얘는 바닷물 속에서 아이오딘을 능동수송을 합니다. 능동수송을. 그래서 에너지 써서라도 내가 갖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김과 미역은 아이오딘이 풍부한 물질 중에 하나. 이해되겠나? 여기 적혀있진 않아. 적혀있진 않은데 1번의 능동수송의 특징에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바다 속에 아이오딘 정말 많겠나? 그렇진 않다고. 근데 얘가 내가 대가 치러서라도 갖고 들어갈게. 이렇게 해서 계일 끝에 농도차가 유지가 된다. 바깥쪽은 농도가 낮더라도 안쪽은 그러니까 농도 경사를 거슬러서 이동해서 농도차를 유지를 한다. 이미 너희들한테 아까 쌤 설명할 때 Na 플러스 K 플러스. 그치? 바깥쪽에 NA 많은데도 계속 NA. 에너지 써서. 그치?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능동수송은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그리고 일정 속도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다. 더 이상 빨라지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데 느려질 수는 있다. 어떻게? ATP 공급 안 하면 느려져. 거기 동그라미 3번 봐봐. ATP 생성을 저해하는 물질. 세포호흡 저해제. 이런 걸 해보는 거야. 왜 해봤냐면 야 이거 ATP 공급 중단하니까 세포호흡 억제. 저해. 아하. 세포호흡 저해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세포호흡 저해제를 세포호흡 못하겠다는 거지. ATP 공급이 중단되게. 그러면 능동수송이 안 일어나는 거야. 능동수송이. 그러면 나 진짜 ATP 없이는 안 되는가 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 됐어. 밑에 그림 한번 봐봐. Na 플러스 몇 개? 3개가 따다닥 끼워지고 탁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K 플러스가 타닥 2개 태워져서 안쪽으로 쏙 들어오는 거야. 두 번째 그림에 보여? 두 번째 그림에 Na 플러스가 따다닥 채워지면은 그때 갑자기 ATP가 가서 탁 붙어서 문을 활성화시키면서 쑥 내보내게 될 거다. 이 메커니즘은 대학교 되면 잘 배울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 ATP, ADP로 되면서 인산 붙였지, 그지? 인산 붙여놨는데 그 끝에 보니까 마지막에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구조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말 보이지? 어쨌든 ATP가 붙으면 열쇠 끼운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물쇠 열리듯이 해서 나가고 뭐 이런 작동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거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커다란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너희들한테 능동수송이 일단 농도 경사를 거슬러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다. 그런데 위에 거 보니까 능동수송을 예로 봤을 때 이미 적혀있는 게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가 있다, 그지? 그거 말고 밑에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이렇게 돼 있지. 자, 잠깐만. 세포 내 섭취 그리고 세포 외 배출. 그런데 세포 내 섭취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아? 그렇지 않나? 밑에 표에 보니까 무슨 세포? 식세포
음세포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식세포, 음세포 차이점을 설명을 해줄게. 차이점을. 식세포와 음세포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일단 이게 세포야. 세포인데 이 세포 사실 여기 인지질 이중층이어야 되거든. 여기 그림 보면 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는 거라. 그치? 그러면 식세포와 음세포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고체 덩어리가 있고 액체 물질이 있고 됐습니까? 얘들아 거기 밑에 그림을 두 가지 봐봐. 여기에 밖에 있던 게 요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거라. 여기에 두두두두둑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흩어져 있거든. 그치?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들고 들어왔어요?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 봐봐. 인지질 이중층인데 쌤 그냥 선으로 이야기했거든. 여기 있게 이 밖에 걸 들고 들어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원래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거 들고 들어가고 싶으니까 얘가 이렇게 늘어나. 그치? 늘어나서 결국 얘를 확 에워싸고 들고 들어오는 거지. 말 되겠나? 그래서 자 옆에 책에 거 잠깐만. 책에 거. 첫째 줄.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 아까 언제 들어봤는데?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오늘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이 있다. 근데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인지질 이중층 통하는 방법, 막단백질 통하는 방법, 소낭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게 소낭을 이용하는 거거든. 이거나 소낭을 이용할 건데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 그나 단백질 동그라미. 크기가 굉장히 큰 동그라미. 얘들은 소낭세모. 소낭을 만들어서 이동을 시킬 거야. 근데 지금처럼 봤을 때 인지질 막 움직여야 되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거니까 여기 능동수송에 속했는 거다. 맞지? 우리가 봤을 때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세포 안으로 갖고 들어오건 세포 밖으로 빼내건 얘들은 다 능동수송인 거야 결국은. 능동수송이란 말은 뭐를? ATP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자 얘가 고체 덩어리 같으냐 아니 액체 물질 같지만 내가 갖고 들어와야 되냐 이런 상황이라고. 그때 요 조그만한 주머니 있지. 이 조그만한 주머니를 뭘 한다고? 소낭, 주머니 이렇게. 이랬나? 이렇게 될 건데 그 밑에 혹시 그림 왼쪽에 봐봐. 그림 왼쪽에 세포 내 섭취가 일어나면서 요거 밑줄 세포막의 일부가 소낭의 형성. 됐지? 근데 혹시 이런 말 이해가 되나? 일시적으로 세포막의 표면적이 감소. 요거 밑줄 세포 막의 표면적이 감소. 자, 이 설명을 해줄게. 얘를 갖다가 밖에 있는 걸 갖고 들어와야 돼. 그치? 갖고 들어올 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머니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결국은 조금 있다 보면 얘가 쏙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 자체가 원래 세포가 이만큼 있었다면 이걸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세포, 야 다른 부분 야 좀 줘봐. 요렇게 됐을 수도 있어. 여기 쑥 들어간 만큼. 좀 과장되게 그랬는데. 그치? 그리고 난 이게 점점 모아지겠지, 그지? 그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깥쪽 세포 테두리는 감소한 것처럼 되겠지. 말 되겠나? 세포막의 표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를 한다. 그러면 얘는 밖으로 빼줘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빼줄 때 이럴 때 언제? 뭐 항체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소화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세포 안에 만들어서 밖으로 빼줘야 될 때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단백질 성분이면 크잖아. 그러면 인지질 이중 통과 못 하겠지?
막단백질 통과 못하겠지? 그러면 안에서 만들었던 거 밖에서 소낭 이용해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용을 할 때 얘들은 아까 얘들 세포 내에서 섭취하는 것은 표면적이 커진다 작아진다 일시적으로 여기 있는 거 안으로 쏙 들어왔지? 작아진다라고 하겠지. 그에 비해서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밖으로 빼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잘 기억하면 여기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빼야지. 밖으로 빼야지. 맞지? 그럼 옆에 그림 봐봐. 옆에 그림. 그림 옆에 일시적으로 세포막의 표면적이 증가 이렇게 돼 있나? 왜 증가하는지 쌤 설명할게. 봐봐. 인지질 이중층이제. 그럼 안에서 만들었던 거 너희들 혹시 아까 소포체, 골지체 이제 문제 풀이 할 건데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물질을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그럼 수송하기 위해서 그때 이미 소낭을 만들었었는데 지가 갖고 있던 주머니 있지. 얘를 갖다가 어차피 야 나도 똑같이 인지질로 주머니 되어 있거든. 너도 인지질로 주머니 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옆에 가서 싹 붙어. 그러면 얘들 이거는 원래 바깥쪽 세포의 세포막이겠지. 여기 요 빨간색 요 안쪽에 거는 소낭의 세포막처럼 소낭 주머니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닿으면 싹 녹아버려. 그럼 일시적으로 우리 표면적 상당히 넓어졌네 라고 될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자세히 해놨는 게 소낭에도 봐봐. 인지질 이중층처럼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는 표면적이 증가하고 둘 중에 하나는 표면적이 감소하더라. 그럼 소낭도 어쨌든 간에 얘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왜? 이거 골지체에서 소포체에서 골지체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 만들었던 망이니까. 이랬나? 그리고 아까 쌤이 그 얘기했지. 인지질 이중층이 유동 모자이크 막 구조. 그러니까 얘가 안에 거건 밖에 거건 야 좀 옆으로 가봐. 해서 이렇게 합쳐질 거니까 그럼 소낭 쌤님은 밖으로 배출되는 이걸 배웠던 것 같아. 지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이렇게 붙여서 야 여기 싹 녹으면서 이만큼 늘어났다 이번에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시적으로 마지막에 세포막 길이가 증가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세포 밖으로 빼줄 때 이때 뭐를 이용할 거다? 소낭, 작은 주머니 이용을 해서 얘들도 인지질 이중층 됐던 것도 붙어서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해서 밖으로 물질이 쏙 나갈 거니까 일시적으로 표면적 어떤 표면적? 세포막의 면적 증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나? 차이점은 식세포다 음세포다. 고체 덩어리 같다. 흩어져 있는 물질이다. 문장으로 확인할게 책에서. 식세포작용. 미생물이나 세포 조각 밑줄. 찾았습니까? 그래서 크기가 큰 거야. 미생물, 세포 조각이니까. 그래서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나 보여? 밑줄. 그럼 그 밑에 음세포 작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액체 동그라미.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을 흡수할 때. 어쨌든 액체 성분, 음세포. 왜? 이거 음식 있잖아. 그래서 잠깐만, 음식이란 말의 뜻이 뭐지? 마시는 거? 씹어 먹는 거. 똑같아. 식세포, 음세포. 마시는 거. 음료수 뭐 먹을래? 이렇게. 식사 뭐 할래요?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러니까 한자가 무진장 많다는 거. 그겠지? 그럼 정확히 한자니까 된 것 같다, 그지? 예스. 그래서 능동수송에 속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라네. 하나 볼게. 마지막에. 능동수송의 다양한 예라고 돼 있나? 우리 콩팥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일단 버렸다가 싹 다 갖고 들어가면 돼. 그치? 어디에? 여기에. 능동수송의 예.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물조차도 에너지 써서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에너지 써서 의도적으로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갖고 가겠다. 요게 능동수송. 두 번째, 작은 창자에서 당과 아미노산 흡수. 얘들도 능동수송. 단순한 확산도 일어나. 이해되겠나? 확산도 일어나지만 능동수송도 일어난다. 됐지? 그리고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흡수 이렇게 돼 있나?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뿌리털에서 물을 흡수하는 건 삼투양. 그런데 무기양분으로 하면 식물이 필요한 원소가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 10가지 중에서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들어오는 게 3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CO2, H2O니까. 나머지 7가지는 뿌리털에서 물 흡수할 때 얘들이 대가 치료고 갖고 들어와야 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식물만 그렇게 흡수해서 자랄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S.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과제일 거고. 됐습니까? 자. 네. yes, 끝까지. 그 화면 잘 잘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